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나라 어렵지만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누리게 사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 6.25 전쟁에서 저 전쟁에서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졌더라면은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수령에 모시고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하지 않고 자유 지켜준 분들이 누구예요? 6.25 전쟁에서 싸워준 참전 용사들, 유엔군, 미군, 우리 국군, 그리고 참전 16개국, 그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접받고 있어요? 6.25 전쟁을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저거 오늘 이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유의 지키려면은 지금 안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대남 적화 통일 포기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북한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력, 핵무기. 이 핵무기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그냥 동족이고 우리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우리 잘해주면 저들도 잘해줄 거라고. 핵무기? 그거 우리는 미국 때문에 못 갔는데 북한이라도 가지냐 우리가 저 소련 놈들, 중국 놈들, 일본 놈 상대해서 나라 지킬 거 아니냐, 민족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북한 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지금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유대한민국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 누리니까. 그리고 전쟁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쟁 한번 나와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최근에. 그 다음에 북한 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상무장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예편하면서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가 조은진 저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 예? 저 양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되는데, 지난번 회의하는데, 대표님, 6.25인데 아무도 행사 안 한다 이거야. 우리라도 세미나 한번 하고 집회 한번 합시다. 좋소! 이래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제 양반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참 사관생도부터 OAC, OBC, 국방대학, 육군대학, 학교라는 학교는 다 다니고 동북대학 안보 석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도 6.25 전쟁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제가 공부했어요. 우리 국민들, 우리 군에도 6.25 전사 가르칠 때 보면은 국군은 초전에 작살나게 깨져버리고 미군이 와서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 싸우다가 막 후퇴하고 한 장군들을, 선배들을 아주 비아냥거린 교관들이 이 얘기 하더라고. 그럼 우리도 병신 새끼 그때 제대로 못 싸우고 저 짓을 했어 하고 흥분을 하고 그랬다고. 나중에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저 전쟁의 성격을 갖지 못하면 다음 전쟁도 절대 못 지킵니다. 좌파들은 6.25 전쟁을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전이라고 그래요. 내전. 대통령이라는 자도 전 세계 다니면서 보니까
교민들 모아놓고 내전이라고요. 민족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래요.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북한을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하자. 전방에서 막 휴38선에서 국군이 맨날 북한에 막 총질하고 이래가지고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킨 남침 북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킨 남침의 북침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석사과정 동국대학인데 교수가 유명 교수입니다. 이게 텔레비전 자주는 그 교수 우리 앉혀놓고 미국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선왕이 꺾고 미군 빼내면서 6.25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 듣고 있어요. 전부 그 막 사람들이. 내가 일어나서 아주 박살을 내버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6.25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저 전쟁이 뭐라는 거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합시다. 6.25 전쟁은요, 김일성의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공상적화 야욕을 구현하기 위한 남침 전쟁, 불법 남침 전쟁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 3자가 합의한 한반도 공산화 전쟁이었어요. 그것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유엔군과 국군들이 사투를 벌려서 지키는 자유진영의 수승리한 전쟁입니다. 아까 우리 조은진 대표도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예전에 잠깐 배경을 설명을 할게요. 박헌영이가 이미 일제해방되기 전부터 남노당을 조직을 해가지고 75%의 우리 국민들이 남노당 도장을 다 찍었어요. 가입했어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명단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건너오니까 먼저 이 박사 찾아갑니다. 내가 다 조직해 놨으니까 공산주의 국가 건설합시다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 거절합니다. 공산주의 갖고는 못 살아. 안 돼. 그러니까 이놈이 지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 유명한 정판사 사건, 가짜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 당시 하지 군정장관 시절인데 갑자기 물가가 폭등을 하고 막 화폐가 남발되니까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하지는 처음에 와서 미 국무성 지시를 받아 사회주의 재정당 단체를 다 인정을 했어요. 공산당도 인정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하면 안 되니까 27 하지가 이승만 박사한테 권총을 떨어대고 막 싸우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미 국무성이 핀센터라고 하는 국장이 이미 소련 첩자였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당이 다 인정해라 이래가지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산당 놈들 하니까 박헌영이를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지에 그 애인이 한국 애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박헌영이 첩자야 또. 여러분 이 첩보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여자 기뜸을 해줘요. 당신 빨리 북쪽으로 도망가라. 있으면 체포한다니까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김일성이를 꼬드긴 거예요. 내가 남쪽 이 조직 다 해놨으니까 38선만 넘으면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가자 이러니까 35살 김일성이 그 당시 소련 동에 업혀서 소련군 지시받아 오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9년 3월 5일 날 박헌영을 데리고 스탈린이 찾아가요. 거기서 스탈린은 반대를 합니다. 그 당시 중국이 이미 아직도 그 장개석이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히로시마의 원자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아직은 여건이 성숙이 안 됐고 미국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50년 3월 30일 날 또 2차로 또 갑니다. 그때는 이미 중국도 49년 10월 1일 날 중공국을 건국한 이미 전쟁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스탈린이가 됐다. 여건이 됐는데 단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이행해라. 세 가지가 뭐였냐. 첫째, 남쪽에서 쳐올라와서 우리가 대받아 친다고 선전하라. 그래서 6월 24일 새벽에 김일성이가 해주에서 국군이 우리를 침공하기 때문에 쳐내려간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이 바로 좌파들이 말하는 우리 북침설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군이 끝나기 전에 전쟁 끝내라. 세 번째,
만에 하나 미군이 개입하면 중공이 지상군을 하도록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 이걸 가지고 모택동에 만나라. 그래 모택동이 찾아가요. 그래 모택동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25 전쟁 제일 나쁜 놈은 박헌영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는 김일성이 이놈이고, 세 번째는 스탈린, 모택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1급 전범이라고 감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 건데 이게 70년이 넘어오면서 지금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 북진 통일 때문에 일어났다? 미국이 해서 일으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때 미국이 안 하시면 이미 통일되고 우리는 한민족으로 살 텐데 여기에 돼 있는 이런 국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여러분 이 생각을 안 바꾸고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지킬 수 있겠어요? 두 번째, 6.25 참전용사, 참전국들의 그 피해, 이 보면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남북한에 우리 민간인 군인 합해서 우리 민족은 300만이 희생이 됐어요. 300만이 넘습니다. 거기다 전국토는 전부 폐허 다 돼버렸고 아무것도 남북한 남은 게 없어요. 유엔군이 190만이라고 지금 참전하는데 약 300만 유엔군 전혀 참전했는데 우리 국군 포함해서 그 팜플렛 조금 하나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했는데 미군이 180만 연 180만 참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36,700명이 현지에서 전사를 했고 5만 4천 몇백 명 하는 것은 미 본토 중상을 입어서 가서 병상에 돌아가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신 분 정확한 통계는 46,700명 정도. 그리고 부상자가 한 9만 8천. 우리 국군이 109만 참전했는데 13만 8천여 명이 전사를 했고 그 후에 중상을 입은 사람까지 18만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5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여튼 이걸 따져보면은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켰는데 그 이후에 6.25 참전용사 대우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2000년 6월 25일 날 건군 6.25 50주년 기념 사업 때는 부단장을 했어요. 조성대 장관이 사업이 안 되니까 저보고 올라와서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 6.25 참전용사들한테 돈 한 푼 안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참전용사들을 완전히 민족을 죽인, 동족을 죽이고 다 훈장단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해외 참전용사 5,000명, 국군 참전 5,000명, 해가 10,000명을 전쟁기념 모아놓고 건국에 처음으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외국 참전용사 훈장 달고 막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군복에 훈장 달고 오라니까 참전용사들이 뭐란 줄 압니까? 동네에서 동족을 죽이 탄 훈장이 뭐가 자랑스러워서 달고 다니냐고 손가락질해서 못 달고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래서 조성대 장관이 분명한 지침을 주시더라고. 월 50만 원, 30만 원 정도 참여 주도록 하라. 김대중 정부하고 협의하는데 돈 없다고 말이죠. 재산 3천만 원 이하자, 3천만 원 이하자들한테 월 8만 원 주는 걸로 결정. 그거라도 어쩝니까? 그거라도 받아줬는데 그 뒤에 노무현 정권 와서 전 참여농사 주다가 지금 와서 한 18만 원, 20만 원 받습니다. 이 참전용사들이 50년 동안 나라에 대해 돈 달라 소리 안 했어요.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 돼서 몇 억씩 받는 걸 보고 이 노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국방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김영삼, 김대중 3당 대표가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주고 차일피일 밀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해필 걸려 들어가지고 그 8만 원 받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앞으로 전쟁에 나서 나라 지키겠어요? 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이거 앞으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6.25 전쟁 성격을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이 참전용사들에 대한 고마움 분명히 아시겠죠? 한 가지 더 고마움 얘기. 그 당시 미군 장군들이 그 아들들이 145명이 참전했습니다. 장군 아들이.
그 중에서 35명이 전사를 합니다. 메가더 장군 다음으로 벤프리터 장군이 유엔 사령관 겸 미 8군 사령관으로 오셨는데 이분 아들이 중위로 공군 조종사야. 압록강 다리 폭격하러 들어갔다가 거의 전사하고 행불이 되니까 사단장이 보고를 해요. 수색작전 들어갔다니까 벤프리터 장군이 하지 마라. 그 구하러 들어갔다 더 많은 우리 군인들 피해 입히니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벤프리터 장군이요,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전쟁 중에 우리 장교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는 분이거든요. 나는 그거를 몰랐는데 백선엽 장군이 그다 사업위원장인데 저보고 그래요. 하루는 벤프리터 장군이 자기하고 정일근 참모총장 강릉 비행장으로 오라더래요. 갔더니 너희들도 앞으로 웨스트 포인트와 같은 한국군의 우수한 장교단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공산 진영과 싸워서 너희를 지킬 수 있다. 거기서 지시를 받고 육군사를 전쟁 중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육사관이가 벤프리터 장군 동상이 딱 그 생도대에서 교수부 아침 저녁 학과 출퇴근할 때 그 중간에 딱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출장하면서 퍼레이드 하면서 그 앞에 가면 격려를 하고 했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가르쳐주는 육사 교수나 한 사람이 없어. 그냥 격려했어. 이걸 김대중 정부 들어 흘러버렸어요. 지금 없습니다. 벤프리터 장군 동상. 그 동상에 글귀도 보면 그런 말 한마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좌파 욕하면 안 됩니다. 6.25 50년 동안 말이죠. 참전 용사들한테 돈 한 푼을 안 준 게 우리 우파 정권일 때예요. 그 8만이나 준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준 겁니다. 그 조성태라는 인물이 유해 발굴 사업, 여러분 우리가 중대장 때 전방에 막 진치공사하면 6을 빼가 놓고 그래요. 막 탄피가 나오고 6.25 또 수통이 나오고 그냥 그거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군 6.25 우리 참전 용사들 건데 50년 동안 누구도 그걸 꺼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6.25 사업단에서 유해 발굴단을 비로소 만들었어요. 그것도 참전 용사들이 6.25 사업단 계획서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거 넣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오니까 그거 넣어 있어. 여러분, 지금 뭐 엊그제 우리 국립현충원 가니까 DNA 뭐 한도 천막 다 쳐놨는데 전쟁 끝나고 50년 동안 안 했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교조 욕을 하고 좌파 욕을 합니까? 우파 정권,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까지도 교과서가 이리 됐는지 저리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어. 이명박이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일성이 시각으로 된 그 교과서 바로 잡으려다가 저분 탄핵당한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탄핵 안 당했어요.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고 지금 여기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 참전용사 대우 잘해줘야 됩니다. 그냥 뭐 초청해서 레드카페 깔고 뭐 저녁 한 끼 먹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요렇게 6.25는 넘어갑시다. 핵무기.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핵무기.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북한 체제 수호용이라는 거예요. 대미 협상용이래요. 미국하고 협상해서 제재 풀고 북한이 저 살기 위해서 개발했대요, 핵을. 더보다 심각한 거는 우리는 미국 놈들 감설 때문에 못 갔는데 북한이라도 가져야 소련 놈들, 중국 놈들, 일본 놈 상대로 해서 우리 민족 지킬 거 아니냐, 이게. 북한이라도 가져라. 핵실험에 미사일 쏘니까 어느 지방에 내 친구가 그날 화엄사에 놀러 갔다가 점심을 식당 앞에 먹는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식당 그 사람들이 막 주인하고 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이 멋있다 그러고 말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한 걸음 나간 밖에 생각하고는 천지 딴판이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쟁 막을 수 있겠어요? 6.25 막을 수 있겠어요? 북한요.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저는 그걸 아주 생도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비교 사이학을 해가지고 엄청나고 무시무시합니다.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김일성이 생각 반미 반일로 바꿔서 반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친북으로 바꿨어. 전쟁하지 않고 연방제 가서 적화하겠다는 이 전략을 위해서 선전 선동하고 간첩 내려보내고 수많은 돈을 다 썼어요. 우리가 올려보낸 돈 공작금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는 누가 간첩인지 어디에 뺏긴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됐고, 간첩 잡는 기무사, 국정원, 경찰 기능 다 없애버렸어요. 이유는 뭐 민간 우리 국민들 사찰하고 인권 보호한다는 아주 민명하게 싹 없애버렸어요. 북한은 앞으로도 김일성이 체제로 적화 통일하기 위한 그 걸음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알자는 겁니다. 이거를 멈추게 하는 건 뭐냐? 자유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통일.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 말은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보관을, 대한민국의 안보관 우리 국민들이 무장을 하고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핵무장에 대해서 이제 7차 핵실험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굉장히 논란거리인데, 저는 7차 핵실험 별로 의미 두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 다 가졌고 투발 수단 다 가졌어요. 그 투발 수단은 중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30년 전에 우리 한반도 전체를 할 수 있는 다 끝내버렸어요. 주일미군, 광미군, 미 본토까지 가는 미사일 만들어서 핵 탑재해서 다시 기회와 쳐 내려갔을 때 미군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그 미사일 개발했는데 그거 다 완성했어요. 이제 잠수함에 쏘는 SLBM까지 다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뭐 7차 핵실험이 그 성공한들 실패한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가졌어요. 근데 왜 저 짓을 하느냐? 흥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협상하는 거는 맞아요. 대미 협상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한반도 자기 달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수교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 제재 풀어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게 고민하는 겁니다. 아까 박승무 장군이 언뜻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기무사령관을 끝나고 나오면서 부하 참모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수교한 날이 올 거다. 그날을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너희들 고민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마지막 한 마리가. 미국 저울질 합니다. 왜? 이 대한민국을 저리 피를 흘려 지켜서 줬는데 저 친구들 도와가 자유통일을 시켰을 때 우리 배반하고 중국하고 붙어서 할 놈들로 이렇게 오해 안 하겠어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고? 그런데 무슨 재침했을 때 와서 싸워주신 그건 마에 그것도 생각도 못하지만 대한민국 도와서 자유통일을 지켜주겠어요? 미국의 전략도 분행으로 저는 간다고 본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전쟁을 막고 북한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 통일 전략.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술핵 재배치, 우리 핵무기 개발, 우리가 차라리 핵무기 개발하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드 1개 포대 오는데도 그 난리를 치고 지금 온통 난리인데 만약에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그 견딜 대통령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국민들요,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했다가는 이게 거듭날 것 같고 차라리 우리가 핵무장을 해 들어가든지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핵무장 한번 해보세요. 일본도 할 것이고 북한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자유통일을 가야 되는데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부터 지도자들이 아주 이거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 내에 우리 자유 세력을 형성을 시켜서 이들이 김일성 체제를 되었고 정권을 탈취하게 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자유통일로 가는 이 전략을 저는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책에 다 써놨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참 고민에 대해서 밥을 먹고 창가 일에 앉아서 바깥을 내려보니까 저희 막내딸이 철없는 막내딸이 출근을 하면서 아빠 무슨 고민이 많아서 그리 꼴토리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야 오늘 내가 6.25 50주년 맞아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한다 했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그래. 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무도 안 해서 우리 공화당에서 한다 그랬더니 그 해서 아빠 병까지 났는데 뭘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념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6.25 7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활동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손자 손녀를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써놓은 이 책 내용 꼭 읽어보시고 우리 공카도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집에 가서 이거 이제 세미나 전에는 발표하면 안 되니까 온데 퍼날라서 우리 국민들 의식을 바로 잡고 안보관 바로 잡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아주 지켜볼 부분인데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가 없습니까? 그냥 들어대면 끝날 수 있지만 핵무기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쓰는 순간에 미국을 비해 서방 핵무기가 러시아 지금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푸틴 그거 알아요. 못 쓰는 겁니다. 있어도. 그러나 그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거결하게 저항을 하니까 우리나라를 우리 지키겠다고 지도자부터 해서 싸우니까 서방이 지원이 들어가고 러시아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6.25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무장을 하고 전술핵에 배치하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만 공고하게 유지가 되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가 있어도 함부로 도발 못합니다. 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저 군사 대비 써놨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좋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절대 6.25 전쟁 우리 교훈을 잊지 말고 다시는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전쟁 나면 우리도 목숨 바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보다 더 강력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군 철수, 미국 한미동맹을 비난하고 그걸 파괴하겠다는 인사들, 반미 반대한민국 친북 언행을 하는 정치 지도자는 절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우리 지킬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북한 제재 압박 계속 목 조아가는 겁니다. 계속 쪼으면서 한편 뒤로 우리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계속 공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친자유주의 세력을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한계점에 왔을 때 김일성 체제를 뒤엎고 정권을 탈취해서 경순왕이 나라를 신료들 데리고 왕관한테 투항했던 이와 같은 통일 전략을 수행한다면 저는 머지않는 장래에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통일이 되고 그럴 때 전쟁도 적화도
우리 민족의 자존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모였고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